오늘부터 내년 2024년도 점성학을 읽어드릴게요. 사냥자리서부터 물고기자리까지 12사인을 준비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사냥자리는 양력생일로 이것은 태양자리예요.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태어난 사람이 사냥자리에 속해요. 사냥자리는 2023년이 힘들기만 하고 보상이 없었던 해였다면 2024년은 보상을 받게 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토성의 위치로 인해서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내년에는 아주 많은 여행을 가게 되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특히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무리를 하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애정면으로 보면 너무 심각하게 애정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찾지 않아도 생각지 않은 뜻밖의 시기에 뜻하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참을성 있게 인내하고 나를 버리는, 나 자신을 조금 희생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옛날 사람, 옛날에 헤어졌던 사람이나 염소 자리에 사인을 가진 사람이나 토성의 에너지가 강한 그런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해가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헌신적인 사랑을 바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게 되기도 할 거예요. 직업상으로는 굉장히 큰 해가 될 거예요. 익숙치 않은 나에게 낯선 그런 영역으로부터 큰 성공을 이루는 해가 될 것이고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게도 되고 재능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든지 외국 회사, 해외에 있는 어떤 직장을 얻어서 가게 되기도 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치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여태까지. 2024년 가을쯤엔 그런 것들이 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즐겁게 마음을 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토성의 영향 때문에 아이를 쉽게 가지지는 못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동수는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7월쯤에 아주 즐거운 일이 생기게 되고 8월은 한 해의 최상의 달이 되게 될 거예요. 애정면으로 보면 2024년도는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신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연인이 있으면 사랑이 더 깊어지고 새로 또 싹트게 되고 애정이 더 깊어지지만 혼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내가 저런 스타일은 난 별로야 라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끌리게 돼요. 조금 익숙치 않은 스타일에 내가 마음이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돈이나 직업상으로 보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리더십의 자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충실하고 성실함으로 인해서 상사들의 눈에 들어 승진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책임을 맡는 기회가 올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커넥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할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해가 돼요. 여태까지 열심히 일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수입도 많이 늘게 돼요. 그러나 낭비와 과소비는 금물하셔야 될 거예요. 노후를 2024년도는 노후를 계획하는 한 해로 삼으셔야 해요. 투자 기회는 오게 되지만 조심해야 되고 꼭 해야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요. 에너지를 어디에 쏟는지 조심하지 않고 일과 휴식의 균형이 깨지면은 탈진할 수도 있고 소진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달별로 보면 1월 달은 내 직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옮긴다든지 새로운 오퍼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나의 이력서나 레저메를 잘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이 기간에 봉급 인상을 요구한다든지 봉급이 인상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새로운 차나 집을 사게 되실 거예요. 옮기거나 어디로 장소를 옮긴다든지 집을 살 때는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프로즈 앤 칸스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운전할 때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트래픽 티켓을 끊을 수도 있어요. 2월 달은 현찰이 수월하게 돌아가는 한 달이 돼요. 그러나 파티에 기회가 올 수 있는데 파티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달은 성적으로 너무 이렇게 과해지기는 달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출을 제한하셔야 돼요. 3월 달은 먼 여행, 해외여행을 가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이며 빚을 또 갚아야 하는 시기예요. 기부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기부를 할 때나 즐거운 일에 돈을 너무 많이 지출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상이 많은 도움이 돼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4월 달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아져요. 에너지가 충만한 때라서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왕성해져요. 그렇지만 그 바람에 즉흥적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화도 굉장히 잘 나는 때이기 때문에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5월 달은 돈 관리를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되는 달이에요. 투자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즉흥적으로 투자하거나 돈을 지출하면 후회가 오는 달이에요. 식욕이 또는 과다하게 조절이 안 될 수 있는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위장에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식욕도 조절을 많이 하셔야 돼요. 6월 달은 에너지가 굉장히 역시 흘러넘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일도 아주 정열적으로 활발하게 하게 되고 이때 서류에 사인을 한다든지 어떤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거리 여행을 할 수도 있어요. 통화나 대화는 순조롭게 이어지지만 하고 싶지 않은 때에는 서류상으로 뭔가 계약을 맺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있고 화를 불러올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7월 달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계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집을 바꾼다든지 수리한다든지 리마들링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달에 하면 아주 좋은 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달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 달이에요. 8월 달은 토성이 세 번째 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규제를 받는다든지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든지 또 대화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달이에요. 그리고 책임감과 의무는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나 로맨스나 창작 쪽으로는 좋은 달이에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기회도 많이 생기는 달이 돼요. 목성은 네 번째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냥자리들이 결혼을 생각하거나 혹은 프로포즈를 생각하게 되는 달이 돼요. 9월 달은 병을 조심해야 돼요. 질병을 조심해야 되고 빚을 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 쪽으로도 굉장히 장애가 많아지는 달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몸을 낮추고 인내심을 가지고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진행해 가면 잘 극복하실 수 있어요. 10월 달은 사업상으로 서류가 오고 가게 되는 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새로운 동지가 생겨요. 사업상으로 출장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파트너십이 생기게 되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달이에요. 이때 결혼 파트너도 생길 수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잘못된 결혼도 할 수가 있고 후회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입지를 넓혀야 될 거예요. 강압적으로
나를 밀어붙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말고 내 주장을 펼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돼요. 모든 대인 관계는 항상 너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한 사람이 다 뺏기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11월 달은 아주 어려운 한 달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는 조용하게 고개를 숙이고 활동을 많이 하지 말고 자숙해야 되는 때예요. 위험한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예기치 않은 손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놀라지 말고 차분히 대응을 하면 무사하게 넘어가실 거예요. 어떤 사냥자리들은 뜻하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거나 또는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12월 달은 아버지나 스승이나 나를 가르쳐준 멘토를 방문하면서 한 해를 보내게 돼요. 2024년의 운명은 나의 편이고 도덕적이고 그르지 않은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다 보면 나의 마지막 달은 행운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사냥자리 2024년도 운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